최영규의 십장생 영어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10명 추가로 늘어 확진자는 모두 51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환자의 부인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의료진 2명도 퇴원을 준비하는 등 메르스를 이겨낸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은 영어로 시간에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또 전 국민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기도 한데, 이와 관련된 표현들은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제 나오는 어휘는, 자, 첫 번째로요, 전염성 질환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병을 disease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전염되는 이라는 말을 contagiou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ntagious disease라고 하면 전염성 질환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죠, 메르스가.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호흡기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spirat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respiratory disease라고 하면 호흡기 질환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일에서 14일까지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죠. 그럼 이 잠복기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incubation이라는 명사를 써서 incubation period라고 하면 잠복기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특징이 또 격리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격리된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격리라는 명사를 quarantin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e in quarantine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격리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아주 메르스와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걸 영어로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좀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번 단어로 한번 가보면, 개인위생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 지침으로 손 씻기, washing hands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개인위생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위생을 hygie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rsonal hygiene이라고 하면 얘가 개인위생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열이 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되죠. 이 열은 뭐라고 하냐면 feve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열이 나는 건 high fever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기침이죠. 기침이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cough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사가 나는 사람들도 있죠. 설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iarrhea라고 합니다. 그래서 diarrhea라고 하면 얘가 설사라는 이런 표현이 되네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중요한 어휘를 8개를 한번 봤고요. 요것들이 조금 들어가게, 자, 기사처럼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MERS is contagious respiratory disease라고 하면, MERS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And the key symptoms of the disease include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 symptom이라는 단어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key symptoms라고 하면 핵심 증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ERS의 핵심 증세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fever, high fever, 고열이 나고요. cough, 기침하고요. vomit이라고 하면 이건 구토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vomiting이나 and diarrhe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르스와 관련된 것들은 영어로 나타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휘들 자주 만나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필요한, 설명할, 사용할 상황이 생기는 단어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는 재밌는 표현들을 한번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배우실 건,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다, 공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말을 배우실 건데요. 자, 요건 뭐라고 하게 되냐면, put somebody in the hot seat 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공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뜨거운 좌석에 딱 앉으면, 뜨거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공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말로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한번 볼까요? 메르스가 puts the government in the hot seat 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MERS puts the government in the hot seat 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고요. 자, 얘는 이거 말고도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 이 j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jam이라고 하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길이 막히는 걸 트래픽 잼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사기에 종이가 끼는 걸 그것도 잼이 생겼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처럼 뭔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끼어있는 상황에 갇혀있는 걸 연상해 보시면, being a jam이라는 말이 왜 공경에 처하다, 어려움에 처하다라는 말인지 아시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hot water이라는 말을 써도 마찬가지로 being hot water이라고 쓰면 얘가
뜨거운 물 속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되겠죠. 이게 다 공경에 처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예문들도 똑같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be in the hot seat 이라고 쓰게 되면 공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공경에 처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했던 이제 정부가 이제 이 메르스라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썼다라는 표현을 아주 멋지게 또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려면 leave no stone unturn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직역을 해보자면 이 뒤집혀지지 않은 돈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모든 돌을 다 뒤집어 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는 이제 그 5세기 말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 그때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겼죠.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뒤져서 보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그때 어떤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이 그리스 왕이 이 뭐 페르시아 왕이 있었던 걔네들의 이렇게 텐트 아래 막 돌들을 다 뒤집었대요. 그랬더니 이 돌바닥을 전부 막 뒤집었더니 결국 거기에서 숨겨뒀던 보물을 찾아내었답니다. 거기서 유래했던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돌을 다 뒤집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뒤집어 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할 때 아주 멋지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Leave no stone unturned라는 표현을 쓰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뭐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e doctor left no stone unturned라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To cure the patient이라고 하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쓰다라는 leave no stone unturned라는 표현 단에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표현 한번 가볼까요? 목이 쉬다, 잠기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목 아프고 이래서 목이 붓고 이러면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이 쉬고 잠기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a frog in one throat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표현은 어디에서 유래를 난 거냐면 이 목이 쉬어서 막 이러는 이제 목신 소리를 내는 걸 이걸 마치 개구리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그걸 a frog in one throat 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장을 한번 보시면 because of the flu라고 했으니까 그 독감 때문에라는 말이 되죠. flu라는 말이 얘가 독감입니다. 원래는 인플루엔자잖아요. 그런데 그거 줄여서 flu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have frog in my throat 이라고 하면 내가 목이 쉬었어, 목이 잠겼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 라는 말은 이렇게 lose one's voice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 lost my voice,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 라는 얘기거든요. Because I sang too much, 내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네요. Last night, 지난밤에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 라는 이런 말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쉬고 잠기고 걸걸걸걸 하고 이런 것들을 목이 걸걸하는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을 a frog in one throat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 표현은 이제 몸살이 난다라는 이런 말에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온몸이 쑤신다, 삭신이 쑤신다, 온몸이 다 아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픈 건 ache라고 하는데 전체가 다 아픈 건 이렇게 all over 이라는 말을 써서 ache all over 이라고 하면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온몸이 다 아프네 라는 이런 말을 그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I have come down with bad flu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flu가 독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심한 감기를, 심한 독감을 bad flu라고 하고요. 또는 nasty flu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I've come down with라는 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실까요? come down with라는 말이 어디에 병 같은 것에 걸리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리다라는 말은 catch a cold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calm down with라는 말을 쓰셔도 아주 근사한, 아주 괜찮은, 썩 괜찮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I have come down with bad flu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렸죠. So 그래서
I am aching all over. 내가 지금 온몸이 다 아파요 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그래서 삭신이 쑤신다, 온몸이 쑤신다,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말을 ache all over 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 될 텐데 이 표현도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픈 거.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되게 웃기게 돼버려요. 그죠? 뭐 개처럼 아프다, 개같이 아프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아파서 힘이 쭉 빠져서 혀를 쭉 내밀고 이렇게 퍼져 있는 개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as sick as dog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아픈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간단한 문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I was as sick as dog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개만큼 아프다, 개처럼 아프다라는 말이 되어서 엄청나게 아프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자, 요 말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쓰기에 또 아주 좋은 표현 하나로 I couldn't even get out of bed라고 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많이 아파서 내가 get out of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우리가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해서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이런 말을 쓸 때 I couldn't even get out of bed라는 말을 쓰시면 아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했어라는 이런 멋진 표현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was as sick as dog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I couldn't even get out of bed라는 말은 두 개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표현들 5가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셨죠. 처음에 공경에 처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게 있었죠? 어떤 뜨거운 좌석 위에, 뜨거운 자리에 두다라는 말로, 그렇죠. Put somebody in the hot seat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be in a jam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었고 be in hot water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표현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쓰다. 이거 뒤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걔는 leave no stone unturned라고 쓰게 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으로는 목이 쉬다 잠기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 있죠. 그죠? 얘는 어떤 표현을요? A frog in one's throat이라는 표현을 배우셨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I lost my voice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몸살이 나다, 온몸이 쑤시다, 모두라는 말을 쓸 때 all over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니까 ache all over이라고 쓰면 삭신이 쑤신다, 그 다음에 온몸이 쑤신다라는 말을 잘 표현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나왔던 표현, 너무 아프다, 좀 말이 좀 웃겼지만 개처럼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as sick as dog이라는 말을 쓰시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라는 말 뭐가 있었어요? couldn't even get out of bed라는 말은 그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아예 나올 수가 없었어 라는 이런 말을 오늘 배워보셨습니다. 자, 5가지 표현들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 하나씩 쌓여나가는 표현들이 여러분의 영어에 체력을 튼튼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또 꺼내서 또 보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뭐 또 그 주변의 가족분들 이렇게 빨리빨리 쾌유하시고 또 그래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도 전부 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환자가 빨리빨리 다 없어지고 이 문제가 다시는 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어려운 힘든 이야기로 오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